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2015년 7월 24일 목요일 전일 시장은 2차전지, 자동차 부품, 제약바이오, 원전 섹터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소송 승수 소식으로 AFW가 이렇게 좀 강하게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뒤에는 LNF, 그럼 세비켄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럼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알츠하이머 신약 기대감으로 일동제약, 그 다음에 일동제약이 이제 비만 치료제는 일동제약이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상한가를 치고 또 시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현대차와 관련해서 이제 수출 기대감을 통해서는 이제는 HD 현대 건설기계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이렇게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원전 관련 이슈로 S&T 에너지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BHI도 시세 흐름이 좋았고,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 흐름이 좋았다. 한택도 흐름 좋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원전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트박스는 제가 전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할 때는 분명히 소고기 관련된 내용도 나올 거다. 이런 육류 관련된 내용들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을 때는 매수 기회다. 다음 날이라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시예요. 전일 이제 수급이 이제 약하게 이제 시초간 약하게 시작하다가 수급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21선을 이렇게 먹어주는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좀 간세 이슈, 어쩌면 이런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마 이러한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수급 흐름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리머스 컴퍼니 또 이렇게 좀 장중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노스웰 같은 경우 이제 동전주에서 이제 1,000원짜리 지폐주를 이렇게 탈바꿈하는 이런 흐름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동전주에서 이제 지폐주로 변하면 쉽게 하방으로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보통은 우상향 흐름으로 가면서 상방으로는 좀 오래 유지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컨텐츠 섹터들도 이렇게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전일 시장 흐름은 이 정도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아메카닉스. 세아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 업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용이 나오면서 전일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온 건 정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내용들, 이제 그 중국의 이전에 배터리 업체의 이제 특허 소송 승수 이런 소식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왜냐면 이게 승수를 일단 했다라는 거는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라는 거는 이제는 함부로 못한다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적 개선의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함부로 이제는 이런 그 특허권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제는 건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진짜 말 그대로 묻지마로 그냥 만들어 버리잖아요. 물품을, 제품들을.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에서도 압박을 굉장히 좀 심하게 하고 요즘 들어서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8월 달 정도 이제 바닥을 기는 애들은 8월 중순 이후에서는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유효해요. 관련주들은. 그래서 세아메카니스, 말이 안드로메다라고 갔는데 여하튼 세아메카니스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 업체잖아요. ESS 관련해서.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형태예요. 세아메카니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겪었고 시간에도 밀렸더라고요. 좀 특이하긴 한데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2.53%까지 밀렸습니다. 이거 23,000주를 막타에 개인이 던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이 던졌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던지질 않습니다. 세력들은. 그래서 막타에 잡은 사람은 땡 잡은 거다. 이거 끝까지 이제 시간으로 본 사람들은 그 본 투자자들 중에서 막타에 이렇게 밀리는 거 보고 야, 씨, 이거 23,000주 물량을 누군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은 사람은 땡 잡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사실상 5일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5일선이 올라간다고 본다면 5일선을 깨뜨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밀린다 하더라도 밑꼬리 단 형태로 양봉으로 앞전 고점 돌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4,600원을 기본적으로 전 찍을 것 같고 그럼 5,000원대도 갈 수 있다. 실적 그 모멘텀을 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 특허 소송을 이겼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잘 되면 협력업체인 세아메카니스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 9%가 상승이 나왔는데 세아메카니스가 시세가 안 나온다?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억누른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거래량도 크게 나오지 않았고 좀 특이합니다. 원래 시세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은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2.53%가 밀렸다? 그러면 시간에서 매수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시간의 가격이 최저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크게 밀 자리가 없어요. 이 종목은 오히려 밀면 매수해야 되는 거고요. 밀리면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상방으로 갈 자리 이제 오히려 밀리면 반발 매수로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세아메카니스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캠도 2차 전지가인지는 바닥을 긴다고 했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향후 바닥에서 상방을 치고 가면 50% 정도는 열려 있어요. 잘하면 80%, 100%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똑같아요. 다 바닥이에요. 그 코스모 신소재도 바닥이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 바닥입니다. 그래서 특히 실적도 크게 변화도 없어요.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런 종목들은. 못해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 80% 정도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매수해 놓으시고 묵혀 놓으면 알아서 가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좀 한 3개월 정도 내다보고 끌고 가는 형태로 좀 중기적인 관점을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로는 무조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A 프로도 나쁘지 않죠. 21선 지지를 받고 양봉은 나왔지만 뭐 밀린 형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깨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300일선 넘기는 순간부터는 급등 흐름입니다. 급등 흐름. 제가 세아메카니스도 전일 재추천 드린 거잖아요.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이때 300일선 넘기기 전에도 추천드렸단 말이야. 이 부분에서 대해서 여기서 한번 나왔을 때 매도, 다시 밀렸을 때 뭐다? 재매수. 그날 끌고 가서 300일선 넘겼을 때 또 뭐 매도 하실 분은 매도 하시라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추가 시세가 나오죠. 300일선 넘긴 다음에. 그럼 밀렸을 때 뭐다? 매수 관점. 그 다음에 어때요? 올라갔을 때 이제는 매도를 이때 뭐 매도를 하셨다면 재차 양봉 흐름을 또 먹어버리는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가 않은 거죠. 윗꼬리 라인 안에 양봉 흐름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것도 거량을 먹으면서 그러면 매수죠 당연히. 그다음에 금일 음봉을 빠졌다 하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실적이 좋아요. 추후 실적 그 모멘텀까지 계산하면 이 종목은 뻗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A 프로 같은 경우도 300일선 아까 세아메카니스가 300일선 넘기면서부터 상승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 프로 같은 경우도 300일선 넘는 순간부터는 앞전 고점 돌파는 기본적으로 넘긴다고 봐야 됩니다. 8,560원 넘기는 형태로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300일선은 제가 봤을 때 이격을 좁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선하고 이격을 좁히고 있잖아요. 결국은 좁히면서 하방으로 나오겠습니까? 하방으로 나올 리는 없다고 2차전지 관련주는 좋아질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A 프로는 현금 흐름이 좋아요. 영업 활동 흐름이
보기 드물게 개선이 된 상황이다. 음? 보시면 지금 2024년 12월에 282억 적자가 났잖아요. 현금 그 영어 활동. 근데 2025년 3월에 374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도 1분기 만에. 그러니까 이 기업은 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실적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된 영어 활동 흐름이 이 정도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 그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A프로는 제가 2차전지 관련주를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때부터 제가 아마 5월 달부터 추천을 계속했어요. 이 종목은 5월 달부터 이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가져가셔라. 계속 매수해라. 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일 좋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 종목이 한번 뻗어나가면 제일 무섭게 우상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AFW는 저는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낮아서 그렇고 가볍기 때문에 그냥 좀 수급이 좀 편안하게 그냥 저 금액으로도 적은 금액으로 끌어올리기 쉬워서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A 프로가 상한가 나오는 게 사실 맞다고 봐요. 저는 실적적인 면을 봤을 때 앞전에 이미 나왔잖아요. 얘는 4월달에. 그러니까 이번에 300일선 넘긴다면 상한가 흐름 나올 수가 있다. 또 다시 한번 재현을 할 수가 있다. 저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좀 여기서 말이 좀 길었는데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도 이메이드 플레이. 이메이드 플레이는 올라갔다가 장중에 수급이 이제 4.57%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하다가 음봉으로 또 5일선, 21선을 또 무너뜨린 형태입니다. 근데 딱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뭐예요? 소폭의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거의 안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력들이 자전거래로 의도적으로 그냥 밀어 제낀 거다. 개인들 물량을 좀 겁을 좀 줘가지고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종목이 뭐 추가적 민다 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모양 잡고 양봉 흐름으로 앞전고점 돌파는 넘긴다고 보거든요. 이미 너무 티나게 그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량을 다 먹어버린 상태에서 악성 물량을 먹어버린 상태에서 끌어올린 거거든요. 이 형태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박스권 흐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끌어올렸다 막 여러 번 끌어올렸다 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테스트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번 끌어올렸다가 자전거로 얼마만큼 금액으로 몇 퍼센트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 계속 테스트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입 벌리고 있는 거죠. 한번 끌어올리고 개인들의 물량이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개인의 물량을 일정 원하는 만큼 뺏으면 신고가 나오겠죠. 또 가볍게 끌어올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매수하셨으면 끌고 가셔도 문제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카카오페이도 지금 5일선을 먹은 뒤에는 좀 이렇게 모양을 잡고 가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앞전고점 돌파를 원하신다면 3개월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짧게 본다면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은. 미톤도 그렇고. 미톤도 장중에 그래도 8%까지 수급이 들어왔죠. 제가 이 말씀드린 후에 5일선 먹은 상태에서. 근데 21선을 넘긴다면 조금 더 강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런 다음에 모양 잡고 뭐 신고가가 바로 나오면 좋지만 글쎄요. 왜냐면 21선 넘긴 다음에 파동을 그린 다음에 N자형 파동이 좋거든요. 앞전고점 돌파 넘기려면 그냥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한가 21선 먹는 상한가 아예 쳐버린 다음에 바로 신고가로 보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다만 조금 더 편하게 올리면 21선 돌파 흐름 나온 다음에 N장으로 끌어올리는 게 더 좋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끌어올린다고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저는 신고가 나온다고 봐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그다음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밀려도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N자형으로 모양 잡은 다음에 옆으로 긴 다음에 앞전고점 돌파 시도할 할 것이다. 왜냐면 거량이 너무 티나게 매수를 했잖아요. 상한가 다음에 다음 날에 대량 거래량 터졌는데 이건 떨구는 게 아니죠.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떨궜다고 한다면 장단봉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정리했다라는 관점에서는 매물을 못 봤죠. 여기서 누가 따라붙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상한가 친 다음 날에 이미 거의 4, 50% 수익 구간인데 신규 매수는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겁나서 안 들어와요. 개인들도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세력이 끌고 가다가 유도해서 매도 물량을 터뜨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매도 물량 터뜨렸다면 음봉으로 이렇게 전일 양봉 상한가 몸통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끝나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죠. 그런 다음에 서서히 거래 없이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 종목도 역시 매집을 굉장히 신중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붙는 상 없이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면 프로 투자자들도 잘 안 봐요. 지루하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들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따라붙기를 좋아하지 이렇게 좀 지루하게 옆으로 기는 종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따라붙을 자신 없고 손해보기 싫다. 무엇보다 손해보기 싫으신 분들이 이렇게 바닥뒤에 매수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한 방 나올 때까지. 근데 이게 현명한 거죠. 사실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사실 1순위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내가 좀 늦게 수익을 내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프로들은 뭐 맨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런 기법들이나 그런 게 있는데 나는 그런 기술이 없어. 근데 이 종목이 딱 봤더니 거래량을 보면 쉬워요. 그냥 매수 수급이 잘 들어와 있어. 그런 다음에 21선 부분까지 밀었네. 그럼 2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올렸는데도 일단은 이렇게 매수이 들어왔으면 이 몸통 안에까지는 들어오겠지. 그러면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21선 부근에서 매수한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설정한 이 몸통 안에 들어올 때까지. 저는 이 종목은 앞전고점 돌파는 결국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단순히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최소 수익 보는 구간이 이 몸통 종가 라인이다 라고 본다면 목표까지 설정해 놨다면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이 놀림 자리에서 여기서 뭐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할 바도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개인들 떨구게끔 세력들이 만드는 겁니다. 라인을 개인들이 못 버티게. 그렇기 때문에 견디면 뭐 견디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무신경 대응하는 거죠. 매수해놓고 그냥 내가 할 일, 내 직장 일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케일렛도 마찬가지죠. 케일렛도 보시면 거래량 어때요? 티나게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21선 부분까지 밀었는데 이 종목은 21선까지 심지어 깼어. 근데 제가 언제 이 종목을 말씀드렸냐? 이 부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굉장히 좀 특이한 겁니다. 21선까지 이렇게 밀었을 때 말씀드렸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흔들든 말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라인까지 대량 거래량 라인, 이 종가 라인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런 그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앞전고점 돌파 넘길 거예요. 옆으로 기다가 결국은 넘길 거다. 좀 지루하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전략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막 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저도 뭐 가끔 섞어서 설명을 드리죠. 섞어서 종목들을 좀 드리긴 하는데 지루하지 않게끔. 근데 눌림 자리에서 잡는 전략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수익을 내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은 뭐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추천드린다면 여기서 한번 먹었죠. 그 다음에 다시 밀렸을 때 재추천해서 여기에서 또 수익을 드셨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요? 또 밀렸을 때 제가 또 매수 추천을 또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12,730원은 넘길 거니까 실적이 어차피 화장품 관련주는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눌림 자리에서 뭐 하방 흐름이 살짝 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뭐 밀어가지고 여기 앞전 갭 있잖아요. 갭을 메꾸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뭐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우상향 흐름으로 신고가 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매도하냐? 신고가 나올 때 매도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또. 그런 다음에 또 조정 나왔을 때, 또 맥점이 나오면 또 다시 재진입하는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세게 나온 다음에 뭐 추가 시세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13,600원 이상은 한번 가지 않을까. 못해도 한국화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크게 나오면 15,000원까지 나올 수도 있고. 워낙 갭을 이렇게 크게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 라인 그 갭을 보낸 이 종가 라인
아래로는 쉽게 밀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서 아마 지지받고 상방으로 또 갈 수도 있다. 근데 안 밀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걸 보여지거든요. 갭을 이렇게 세게 거래량이 실린 다음에 거래량 없이 지금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청당 글로벌도 조정이 좀 세게 나왔잖아요. 저는 이 종목도 걱정 없다고 봐요. 뭐 5일선을 무너뜨렸다 해도 앞전에 대량 거래량에 비해서 소폭의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금일 같은 경우 살짝 밀릴 수 있습니다. 또 살짝 밀리다가 다시 또 밑고 있다는 형태로 양봉 흐름으로 또 신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화장품 관련주는. 왜냐면 청당 글로벌도 한 12,000원 정도는 가야지 정상이거든요. 아직 끝낼 때가 아닙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NFC NFC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시총이 902억밖에 되질 않고 이렇게 민다 하다도 딱히 의미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밀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요. 딱히 저는 이 종목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앞전 고점 돌파는 강하게 나오면서 상방을 한번 꽂아줘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신고가 한번 강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제 매도하셔도 되는 거고 신고가 나온 다음에 추가 시세도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심지어 이 종목은 쉽게 끝낼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일단 앞전 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신용 비율도 크지도 않고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NFC 같은 경우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는 제가 K9 시스템부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설명드리는데 특이합니다. 로봇 관련주는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좀 미는 거 봐서는 좀 오래 힘들는데 로봇 관련주도 한번 가긴 가야죠. 눌림자리 잘 잡고 있고 좀 지루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방은 좀 갈 거라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전일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원전 해체 관련주도 또 엮여 있잖아요.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유예로 또 한방 엮여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제가 로보티즈도 말씀드렸고 로보티즈도 이 종목은 저는 10만 원은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금일 이게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해가지고 사실. 근데 저는 안전빵으로는 노보스타하고 우리 그 시청자님들한테 그냥 안전빵. 왜냐면 노브스타 보시면 빠질 자리가 크게 없잖아요. 많이 빠져봐야 61선 부근이거든요. 이 종목은 많이 빠져봐야 61선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형태다. 제가 봤을 때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흐름 타면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앞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이제 저가선이거든요. 조금만 밀리면 그럼 이 저가선 지지받고 또 올 뭐 21선 먹이면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로브스타는 월봉도 흐름이 좋아가지고 주봉 월봉 흐름이 다 좋아서 이번 달 흐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달 안 되면 다음 달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좀 차분히 좀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트임도 흔들다가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죠. 앞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세게 들어오다가 그리고부터 거래량이 완전 죽었습니다. 완전 죽은 상태인데 흔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들이 손절을 해요. 조금씩 손절을 거의 하고 막타에 세력들이 자전거래해서 밑꼬리 이렇게 만드는 형태로 21선은 이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받다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차트 베이스상.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갈 것 같은데 화장품하고 로봇 관련주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외로 가질 않아요. 근데 가긴 할 겁니다. 눌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은 받았기 때문에 가긴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좀 갈 때까지는 좀 지켜본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뭐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100%다 맞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건 알아. 근데 이게 바로 내일 갈 거냐? 그거는 운이죠 사실. 그건 운이지. 어떻게 맞춰? 다만 차트 베이스상 이렇게 눌림 자리가 잡혀 있으니까 조만간 가겠다 이 정도는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은 코세시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4%까지 밀리다가 막타에 또 밑골이라는 형태로 G라인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이런 형태에서는 상방으로 한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바로 못 간다 하더라도
금일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흐름일 때 뭐 또 한번 또 밀면서 한번 뭐 하루 이틀 좀 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금일 바로 밑구리 길게 닿았으니까 바로 앞전 고점 돌파를 또 시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차분히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전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는 순간부터가 정말 시세가 좀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하나 그룹주 중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시세가 제일 안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태양광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좀 대장주격이어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FSN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또 밀고 있는데 딱히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전 이제 상한가, 신고가 나온 상한가를 찍고 그냥 추가 시세 안 나오고 밀어버리는 종목은 지루하게 밀더라도 결국은 순식간에 갑니다. 밀 때는 기간 조정을 어마무시하게 길게 뻗어서 밉니다. 보통 한 달 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민 다음에 갑자기 상한가 치면서 앞전고점 돌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목표가 지정을 3,560원 넘기면 매도를 해야지. 약간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너무 티냈잖아 얘네. 스프리마의 직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민다 하더라도 뭐다? 상한가에 쳤잖아요. 앞전고점 돌파 넘기는 상한가에 추가 시세 안 나오고 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지루하게 모양을 잡더라도 9,300원 넘기면 매도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됩니다. 마치 K옵션이 마치 빠른 반응이 나왔지만 K옵션도 똑같죠. 앞전고점 돌파 나온 상한가. 근데 밀었잖아요. 세차게. 그런 다음에 순식간에 이틀 만에 나왔잖아요. 민 건 한 달이야. 조정은 한 달 나왔어. 근데 이틀 만에 조정 한 달에 이틀 만에 앞전 상한가 고점을 넘겼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온다고요. 요즘은. 그래서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돼서는 사이너스포트는 또 21선 미는 척하다가 21선, 61선 이탈되다가 어떻다? 다시 먹어주는 형태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21선하고 그러니까 21선하고 120선을 무너뜨렸는데 다시 21선, 120선, 그 다음에 5일선 이렇게 좀 먹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충분히 이 종목은 저는 꿋꿋하게 상승이 나오면 앞전고점 돌파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까지는 회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런 눌림, 그러니까 제가 눌림 구간에서 말씀드린 거는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상방 슈팅이 나온다. 그때 매도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YG넛도 똑같죠. YG넛도 눌림 구간이잖아요. 딱히, 왜냐면 이 종목은 보시면 대장고량이 실리면서 또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오면서 윗골이 달린 형태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 뒤에는 거래량 없이 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눌림 자리에서 잡았다면 밀리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상승 흐름이 나오면 금방이야. 수익 실현 금방이야. 그 상승을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눌림 구간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광피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죠. 이 종목은 자사주 수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93,500원은 기다리시면 넘어갈 테니까 차분히 인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밀렸을 때 모아 나가시는 전략으로 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딱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끌고 가셔요. 재무적으로는 최저점임을 대비시켜 본다면 자사주 수급을 한다면 이 종목 93,500원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최저로 계산해도 93,500원은 넘어야 되는 거니까, 아직 신고가 형태가 이제 87,600원이니까 93,500원 넘긴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대원전선은 밀리고 있지만 전선주는 매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밀리더라도 그냥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끌고 가요. 어디까지? 5,450원 넘길 때까지. 중기적인 관점을 보시라는 얘기야. 이런 종목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매수해놓고 기다리셔라. 다만 나는 단기적 관점을 좋아한다, 단타 치는 거 좋아한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종목이 어울리지 않죠. 차라리 나는 직장이라면서 스트레스 받기 싫다, 등락률에 대해서 어차피 매수하면 결국은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그럼 이런 종목 자꾸 밀더라도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무신경 대응하시면 결국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좀 기다리세요. 제가 가온전선이나 대한전선보다는 제가 그때 대원전선이 제일 좋습니다. 흐름상. 시총도 2천억대로 딱 맞고, 그래서 차분히 홀딩 하세요. 그리고 파이메덱스
파이메디스는 요즘 뭐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슬슬슬 잘 가니까 이 종목 같이 좀 편입해서 가는 형태인데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보이진 않지만 결국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8월 달 정도 되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원형 패턴으로 순식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은 지루하게 움직임 만큼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 들어왔잖아요. 중소형주들이 뭐 대형주들만 수급이 주구장창 들어왔지 이렇게 바닥을 기는 중소형주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8월 중순 이후에는 강하게 회복을 해줄 거다. 8월 초에 회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을 해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 그럼 금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목을 그냥 기존 종목 그냥 알아서 또 매수하셔라, 추가 매수하셔라, 뭐 세아메카니스나 이런 종 밀리면 추가 매수 해버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전일 저녁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발 치쿤구니아 열병 관련 긴급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남부 포산시에서만 2,6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병실마다 모기장이 설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치쿤구니아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특이하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대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한 진단이 유일한 대응 수단이라고 이렇게 좀 기사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으면 답은 하나죠. 혈액 검사를 통한 진단이 유일한 대응 수단인데요. 일단은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걸리면 발열, 발진, 간절통 같은 증상이 나오는 만큼 특히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에게는 치명률이 높아요. 사망률이 높대요. 특히 그 코로나랑 비슷하게 코로나도 막 뭐 100% 사망률은 아니잖아요. 사망률 해봐야 1% 되나요? 근데도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 치쿤구니아도. 그래서 코로나랑 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그 치쿤구니아를 포함한 이런 그 사실 이런 그 병 같은 경우,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일단 단발성이라도 이런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WHO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 가능성까지 경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 첫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좀 관련주를 매매하시면 어떨까. 왜냐면 사실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슈가 없으니까 뭐 코로나가 닿았다도 터져야지 뭐 추천을 하지. 이거 뭐 차트는 좋은데 내용이 없어. 근데 마침 금일 기사가 딱 나오니까 이거 관심이 또 가져봐야겠네. 차트가 이쁘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치쿤구니아 같은 열대 감염병 진단 제품을 보유한 이제 기업들을 뽑아왔습니다. 차트 베이스 플러스 이런 관련 업을 진짜 진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그래서 종목이 SS바이오라는 종목하고요. 그 다음에 시젠이 대표적으로 대장주격이죠. 시젠, 그 다음에 SD 바이오센서, 그 다음에 이제는 수젠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그 치쿤구니아 같은 진단 제품은 판매를 안 해요. 사실 열대 감염병 진단 제품을 판매는 안 하는데 이 회사가 그래도 열대 감염병 대응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와 관련된 진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차트가 수젠텍이 제일 좋아요. 제일 부담도 없고 차트 베이스 상으로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 보세요. 300일선 강하게 넘긴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기에 때는 이제 300일선 무너뜨리고 이제 시세가 또 이렇게 나오면서 또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을 해주는데 웃긴 거는 좀 잘 가지고 놉니다. 차트 베이스를. 얘네들은 보시면 1차 상승 나오고 밀고 2차 상승 나오고 또 밀고 3차 상승 나오고 이제는 300일선 부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반등 흐름은 300일선 부근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살짝 뭐 미는 형태가 나온다 300일선 부근, 그럼 이 종목은 매수하셔도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손실을 볼 수가 없다. 추가적으로 민다 하더라도 결국은 3방으로 꽂을 수 있는 형태거든요.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땐 나쁘지가 않다는 얘기야. 보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300선 지지받고 다음 날에 18% 이때 18% 상승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300선 지지를 받아서 뭐 소폭이 나왔죠.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이제 거의 상한가가 부분까지 수급이 강하게 쓸었고. 그러니까 이때와는 또 틀린 게, 이때하고 이때와는 또 틀린 게, 이번 상승은 좀 틀려요. 모양이 좀 틀리게 나왔어요. 왜냐면 보시면 지금 외바닥 고점 만들고 밀잖아요, 두 개는. 근데 얘네는 어때요? 우하향 쌍바닥 형태로, 아니 쌍고점 형태로 이렇게 밀어버렸는데, 문제는 이게 그 1차 고점에서도 매수 수급이 많고 2차 고점에서도 뭐다 매수 수급이 압도가 많다. 물론 이 부분에도 굉장히 뭐 거의 매도 수급이 안 들어오고 매수 수급만 주구장창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매집 형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물론 이게 바로 뭐 슈퍼 사이클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크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저는 일단은 이제 치kun구냐 그 전염병 같은 경우는 단기적 단발성으로 인해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차트 베이스상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충분히 이쁘고.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300에서 부근까지 뭐 민다면, 뭐 적당히 뭐 본다면 이제 6,200 한 30원 부근이네요. 그러면 한 80원 정도면 1.5%인데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그냥 매수하셔도 문제 없어 보여요. 매수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상방으로 좀 강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외바닥으로 민 게 아니에요. 앞전과 달리 쌍 고점으로 민 겁니다. 쌍고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자리에서 강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 그리고 저는 일단 CJ나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이제 강력한 관련주긴 한데, 저는 엑세스 바이오에 점수를 많이 줍니다. 일단 엑세스 바이오는 재무 구조가 좋아요. 재무 구조, 저 PBR 완벽하게 저 PBR 주자. 그러니까 6,524억이잖아요, 자본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근데 시총이 1,969억밖에 안 돼. PBR이 0.28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대론적으로는 이제는 제일 낮거든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 종목이 제일 낮아요, PBR이. 그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관련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현재 정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차트 베이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300일선을 넘긴 다음에 이렇게 미는 형태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죽을 자리가 사실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0선 강하게 넘기고 여기서 바로 죽인다. 근데 일정하게 눌림 자리 잡힌 다음에 지금 도지형 모양 나왔고, 그리고 앞전 거래량 봤을 때는 결국은 뭐 실적, 이제 뭐 이 종목의 이제 재무제표랑도 비교해 봤을 때는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치kun구니아 관련된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해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래서 차트 베이스로 좋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엑세스바이오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 기업이 수급이 1차적으로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수젠텍이 진단키트 제품 생산하진 않거든요. 사실 차트 베이스는 좋아도.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엑세스바이오를 1순위, 수젠텍을 2순위로 이렇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종목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앞전에서도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좀 차트 베이스가 매수급상 완전히 이건 매집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끌어내리고 여기서 또 수급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또 밀었어, 거령 없이. 그러면 정말 잘만 수급이 들어오면 앞전 고점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게 떨군 자국이 없어요, 이 종목은. 입부분도 그렇고 특이하게. 근데 결국은 이런 형태로 보면 장기적인 형태로 보잖아요. 그러면 상방으로 강하게 꽂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SS바이오는 PBR이 0.28배밖에 되질 않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게, PBR 1례가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맞죠? 그 예를 들어서 PBR 1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15,000원 이상이 되어야지 정상이에요, 사실. 그러면 얼핏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대형 거래량 들어온 이 지역, 이 14,000원 300원 부근 이상으로는 가는 게 맞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 이 기업이 진단키트 관련주 뭐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매수하는 게 맞아요. 사실 매수해놓고 묵혀놓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도 바닥이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바닥이거든요. 그나마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 자본 이제 부채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사실 좋단 말이죠. 그리고 이 기업이 뭐 적자 나봐야 얼마나 나오겠어. 크게 나오지도 않아요. 자본이 6,400억인데 갑자기 뭐 순실력이 막 6천억씩 막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절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나와봐야 뭐 100억, 200억이겠지. 나와봐야.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kun구냐 관련돼서 이렇게 좀 관련주들을 추천드렸습니다. 하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